제가 이거 한번 물꼬를 트겠습니다. 그 검경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당대표 후보가 국기문란이다 얘기해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부터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요? 자기 수사하면 국기문란이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검경이 증거와 팩트에 따라 수사하는 걸 국기문란이다? 본인의 범죄가 국기문란이지. 그래 보고요. 제가 이게 변호사 시각에서 보면요. 수사할 때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고 통과할 수사할 딱 2명이 있어요. 그게 이준석과 이재명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아니, 이준석이 수사 경찰을 들었어요. 접대가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이랬더니 변호사님 이건 99.999 아니고 100입니다. 20번 접대받은 거는 100입니다. 다만 이게 적용 법조가 공소시효나 이것 때문에 알선 수재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 접대받은 것 자체는 이거는 우리는 고민하는 팩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20번 접대받은 거는 자 그걸 이준석이는 접대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하잖아요. 이런 거짓말쟁이가 정치하면 됩니까? 이재명은 거짓말 탐지기 어떻게 넘어가는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 거짓말 보세요. 자 김부서하고 연애한 적 없다. 전만 그 점 그거 어두운 데 가가지고 자기 아는 아주대 배운 가가지고 커튼 치고 보면 자세히 보입니까 뺀 게. 저는 그 김부선이를 한 번도 이재명이가 고소를 못해요. 만약에 우리 교수님이나 어떤 여자가 나 이재명하고 사귀었다. 19가입니다. 19가. 이거 이러면요. 바로 그냥 이재명이 고소를 잡아여버립니다. 근거 없이. 김부선이가 그렇게 떠들고 소송하고 이재명 명예를 훼손해도 한 번도 고소 대마왕 이재명이가 김부선이를 고소를 못해요. 왜? 고소하는 순간 자기가 죽으니까. 지금 고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남이 시기 가지고 고발하거나 지지자들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이름으로 당당하게 김부선이 허위다. 고소를 한 적이 없어요. 자, 여기 또 이게 거짓말 맞죠?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오늘 최근 거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 돌아가신 우리 김현범 뭐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배소연 씨하고 제가 이게 변호사잖아요. 제일 제 비리하는 게 제 비서입니다. 변호사가 100% 세금이든 뭐든 게 투명하게 다 합니까? 지금 아니 이거 드시고 취하신 건 아니, 아니죠? 잠깐만. 음료수 드시고 취하신 아니 건 그러니까 아니죠? 솔직히 우리나라 세무조사는 그렇잖아요. 변호사의 모든 문제나 비리를 다 하는 게 비서고 경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금도 관리하겠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5급까지 줬잖아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부터 5급이에요. 이게 사적 채용이에요. 그 9급이 사적 채용이 아니고 이재명이가 5급 시기 준 게 맞잖아요. 잘한다. 또 자기 비서를 5급 시기 준 사적 채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은근히 중독되네. 아니 거기에 여자하고 동거를 했잖아요. 동거를 하고 누가 그건 확인은 안 됐죠. 돌아가신 분이 3층에 사니까 3층이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 4층 건물에 3층은 하나밖에 없어 호실이 맞잖아요. 뭐 확인된 건 그리고 아니고. 서 변호사님이 나는 서 같은 변호사님이 빌라 좀 안에 같이 위험하다고 느껴져. 이분이 위험하다. 자기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 이걸 배소연 씨가 가가지고 취소한 다음에 법인 카드로 해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본인이 JTBC가 그 언론이 허위보도 이재명한테 어떻게 감히 허위보도 합니까? 고소 대마왕인데. 근데 그걸 여러 개 확인해가지고 운전기사까지 김혜경이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리고 이게 그때 정치자금 쓴 것도 이게 1,000원 얼마 월급 준 것도 김모 씨 넣었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 정말 이게 자기 그 기무사 있을 때부터 아들 병원도 이게 의혹이 있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 밑에 산하기관에 또 이게 이사까지 시기 줬잖아요. 이 정도면 사람 돌아가셨으면 진짜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내하고 이게 이런 인연이 있는데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해야지. 뭐 이게 우리나라가 무당나라입니까? 뭐 나는 이게 뭐 장풍도 못 쓰고 뭐 염력도 못 하고 주술도 못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이런 사람이 이게 정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재명이 지지하는 사람들 진짜 이게 한번 내 구조 궁금합니다. 개딸들. 아니 우리가 볼 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자기 그 신한 측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이 있으면 안타깝다. 정말 이게 마음이 아프다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받고 계속하세요. 아니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 갑자기 이재명 지지자. 내가 한마디 더 받으세요. 본부장님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기문란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까지 발전이 됐죠. 혼자 10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잘라서 편집하세요. 자기를 수사한다고 국기문란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기문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대장동, 복현동, 뭐 법인카드는 나중이지만은 뭐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해왔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그것을 뭐 강도 깊게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 차이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7개 제가 세어본 게 7개예요. 7개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겁니다. 한데 제대로 안 하니 수사팀을 교체해서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을 한 문재인 정권이 국기문란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수사해서 국기문란이라면. 자 이제 말씀하세요. 아니 뭐 저는 뭐 딱히 뭐 갑자기 그러니까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 아니, 내가 제가- 낙인을 찍어 제가 버리죠. 이재명 뭐 대변인도 아니고. 근데 저도 방송에 가서 지난번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내하고는 관계 없다 무소고 무당의 나라 뭐 그런 부분들 강하게 비판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지금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돌아가신 분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분이 왜 조사받았죠? 결국은 그러니까 저기 경기도지사가 관할하고 있는 그 법인카드를 자기 사적 카드를 먼저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쓰는데 그분의 카드가 일단 먼저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도의적 책임은 있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검찰과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서 그 부분은 불판하더라도 이분에 대해서는 나랑 상관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그분의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이 연이어서 이재명 그러니까 의원을 중심으로 있던 사건에서 이 지금 4번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선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나름대로 대선을 출마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 때문에 어쨌든 간에 희생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것도 내가 참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뭐 아까 뭐 장궁도 못 쓰고 뭐 연력도 못 쓰고 그렇게 하는 게 결국 무당의 나라 아니냐는 결국은 그 무당의 나라는 그 자체가 프레임이 아까 프레임 말씀하셨지만 결국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공격에 한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치안하는 일종의 정치적 레토릭을 넘어서 완전히 말장난을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차기 대권에 설사 의대명으로 해서 민주당 당권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다. 그건 스스로 정치적인 뭐랄까요 자충수를 불러일으키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의원이 조금은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치인들이요. 저는 정치인들의 자질, 덕목 중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측은지심이에요. 그리고 눈물.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힘든 국민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그 어려움에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뭐 본인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한 4분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대해서 전혀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슬픔을 표현한 걸 못 봐서 이런 부분은 참 많이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적은지심을 발휘를 안 했지만 대선 때 본인이 자란 동네 가서 눈물 흘리고 많이 했죠. 눈물도 몇 번 흘렸습니다. 그런 데서는 적은지심이 표를 얻기 위한 적은지심인데 그 나중에는 아마 본인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슬퍼서 운 줄 아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해서 내가 존경한다는 거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 이런 식으로 그래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이 조금 전에 했던 그 법인카드 했던 김모 씨 기무사 출신 이 파장이 엄청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처음에 그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졌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무사 출신이라는 게 나오고 또 무슨 이 같은 50억 원의 재산이 배수원 씨가 50억 원대 재산이 있고 그 빌라에서 살았고 이런 게 나오니 갑자기 무당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법인카드 이것이 경찰 수사 발표가 가장 먼저 있어요. 8월 중순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곧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 전당대회는 8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이 전당대회가 난장판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서. 그래 그것을 놓고 뭐 박용진 후보나 이쪽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에게 표가 쏠리는 것 아니냐 동정론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라서는 이 전당대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서 변호사님은 6개, 7개 뭐 그런 혐의가 너무너무 확실한 듯한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지금까지 하나도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게 검찰이요. 전 정권에서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겁니다.
전 정권에서. 지금 이게 심재철부터 뭐 그때 이정수 뭐 많잖아요. 우리 제대로 남부지검 중앙지검 수사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권 바뀌가 새로 진용 갖춘 게 두세 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늦어지는 거고. 자, 법인카드야 금방 이게 놓은 거고요. 법인카드는 이제 뭐 곧 발표할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 성남 FC 한번 보십시오. 떳떳하면 FC 바로 후원 가지. 이걸 몇 번 쿠션 쳤어요. 어디 이게 내부가 돈 줄 때 다시 뭐 희망 살림으로 싹 갔다가 다시 이게 염에서 성과급 뺐다가 그것도 이게 현금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성과급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떳떳하면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그 사이에 뭐 배달 사고도 내고 성과급도 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이태영 변호사 전화해봤더니 뭐 500만 원씩 2번 받았다고? 아니 그 해경군 김씨 경찰에서 기소 의견 올린 걸 혼자 가가지고 정관이 해가지고 내 들고 있었던 사람이라 해가지고 무혐의로 빼버렸잖아요. 무혐의는 아니지만 기소중지로 빼버렸잖아요. 해경군 김씨 사건 이태영 그 정도 하면 변호사비 얼마 받겠습니까? 정관이. 그 500, 1000만 원 받겠습니까? 그래서 쌍방울에 현금 3억에 전원사채 20억 줬다는 녹취록이 6, 7개가 있는데 지금 이게 도망가 버렸잖아요. 2명. 왜 이게 도망가게 두느냐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변호사비 대납 때문에 지금 제일 많이 받은 겁니다. 형량 중에 5보다. 변호사비 대납이 뇌물이기 때문에 크잖아요. FC 변호사비 대납 이거.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초밥하고 단원하고 옆집 그 GH에서 인정하잖아요. 이재명 이거 일타가 큽니다. 옆집 2,402호 옆집에 그 초밥 뭐 다 샌드위치 그거 먹은 게 이제 그 이번에 극단 선택 한 분도 그 갔겠지. 매일 집에 드나들으니까 따라서 저는 이게 공직선거법 아닙니까? 이거 크거든요. 공직선거법에 유사 사무실 차리라고 하면 더다가 행정 배임 아닙니까? 지금 말씀 들으면 그 그 옛날에 한마디만 더 네네, 마지막 유동규 네. 대장동 새로 하는데 아니 유동규를 뭐 측근이 아니다.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질 사장 아닙니까? 기획본부장.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경기도에서 되고 경기관광공사가 어디 또 사장했죠. 그게 몇 자리 안에 드는 요직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장비 아닙니까? 아니 유비가 장비가 내 측근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런 식의 뻔뻔한 거짓말을 하니 저는 이번에 한두 개로 죽이면 안 되고 저번에 지금 이재명이 전과 4범이니 이번에 6개 하면 전과 10번 만들어야 돼 내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왁자지 거를 미리 예약해야 되겠네. 8월 28일 전당 거기 당대표 뽑고 그 전에 뭐 전후로 해서 수사 결과 나오면 서 변호사님은 확실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제대로 수사했는데 그때 가서 확실한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지. 안 나오면 제가 방송 접는다 그랬고 진짜요? 제가 몇 달 전부터 방송에서 뭐 했냐 TV조선에서 그랬어요. 재헌절에 출마 선언을 하면 광복절에 죽는다. 이게 제가 지금 다 제목이 달려있습니다. 광복절에 죽는다. 재헌절에 출마 선언하고 광복절에 8월 달에 안 죽으면 제가 방송을 접어야 됩니다. 그 방송 그거 공약하고 아까 공직에 진출 안 한다는 공약 그거 편집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편집 안 해도 될까요? 괜찮다고.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만약에 지금 그 이 전당대회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혐의들이 나오고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뉴스와 마이크가 전부 다 이재명한테 가기 때문에 이건 뭐 선거 해보나 마나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러한 이재명 체제가 돌아오는 걸 갖다가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여건이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말 그대로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에 다 휘말려 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는 측면이 있죠. 근데 결국 관건은 그건 같아요. 지금 아까 서욱 변호사 말 듣는 우리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귀가 솔깃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과연 검찰과 경찰이 그 지금 서욱 변호사의 말을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와 정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뭐 지금 그러니까 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이때까지 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말이 안 되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뭐 민심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요. 네. 법인카드는 김혜경이가 사과했습니다. 네. 사과했죠. 129군데 압수수색했잖아요. 법인카드는 이거 금액이 1억 넣으면 3년 이상 징역, 금액이 5억 넣으면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카드 하나가. 그건 잘못을 김혜경 씨가 사과했던 거예요. 이거 증거는 이거는 이미 빼박이 증거잖아요. 제가 보기 다른 거는 몰라도 법인카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무너지면 그러고요. 자기가 기소되거나 이거는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느낌이 있죠. 주위 사람들 다 조사받은 내용을 다 변호사 물어보거든요.
이재명이도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이게 국기문란이든 뭐든 부쩍 검경 비판하는 게 본인이 처벌적 기소될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방어에 나선 거예요. 오늘 서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 이재명 후보 거의 보내는 분위기로 거의 뭐 열분을 내셨는데 사실 당 대표가 만약에 돼서 계속적으로 사법 리스크에 계속 노출되고 민주당이 그걸 계속 투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여당도 엉망인데 또 야당도 또 엉망이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진짜 더 깝깝해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 그때 이재명 후보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꼭 이 주제로 같이 한번 얘기하도록 예약을 미리 찍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저희 이렇게 소집이 돼서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두서없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를 했고요. 뭐 소통, 실시간 소통이든 녹화 소통이든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음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